네, 안녕하세요. CMA 이제 2025년도 시험 대비하는 과정을 오늘부터 해서 한 4개월 일정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 사항들이 많이 사회 경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요? 공부는 계속 되어야 될 테고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뭔가요? 널리지 베이스는 계속 확장을 하셔야 되는 범위 내에선 계속 공부하는 의미를 부여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CMA라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서치가 있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한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갖고 CMA 공부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뭔가요? 시험제도, 시험을 통해 갖고 어떻게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게 될지에 대한 과정, 물론 서칭을 하셨겠지만 처음 시작 과정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CMA는 말 그대로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해갖고요. 국내 소개할 때는 국제관리회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관리회계가 아무래도 주안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경우일 텐데 그렇게 범위를 줄일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까지 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공부해야 될 범위 또는 뭔가요? 이 시험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자, CMA는 어떤가요?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국제 자격 시험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뭔가요?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대표적인 재무 쪽 분야에 대한 시험 제도라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그래서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갈무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업 내 재무 쪽이다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회계적인 내용도 있거니와 말 그대로 파이낸싱, 재무 또는 뭔가요? 자금 운용, 추가적으로 트레저리, 그야말로 뭔가요? 자금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들이 다 통칭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본다면 각각의 목표가 다르시겠지만 CEO가 되겠다 기업 내 재무 쪽은 최근의 경향엔 CEO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죠. 다만 그야말로 뭔가요? 재무 쪽에 가장 궁극적인 탑 랭킹이다 그러면 CFO가 되겠죠. 말 그대로 파이낸셜 오피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될 텐데 기업마다 브랜드 명칭이 다를 테니까요. 경영지원본부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중에 CFO가 관장하는 거 가장 큰 게 재무 쪽. 그 중에 회계가 좀 뭔가요? 포커싱이 되는 컨트롤러, 기업 내 재무팀장 또는 회계팀장, 관장할 테고요. 트레저러 해갖고 뭔가요? 말 그대로 자금, 뭐 두 가지가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같은 뭔가의 팀장이 수행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컨트롤러와 트레저러는 뭔가의 기업 내 재무와 관련한 일반 사항들을 다 관장하는 팀장급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른 분야와 다르게 뭐 세일즈 파트도 있겠고 뭔가요 퍼처싱 파트도 있겠지만은 이쪽 재무 쪽으로는 뭔가요 많은 지식과 경험 또는 뭔가요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었겠죠. 미국 같은 경우 컨트롤러가 되기 위해선 업무적인 업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관련해 갖고 시험이 좀 필요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CMA라는 자격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뭔가요? 트레저러 쪽으로는 처음 시작점은 CFA라는 시험이 있죠. 관련해 갖고 뭔가요? 말 그대로 증권,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포커싱해 갖고 이제 타이틀을 주고자 하는 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은 좀 최근에 뭔가요? 이탈을 해 갖고요. 이쪽은 증권사, 금융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타이틀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 여러분들이 CFO가 되고 CEO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Job Experience도 필요하겠지만 널리지 베이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 CMA란 자격증을 통해서 능력도 검증하고요. 몰랐던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뭔가요? 미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요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CPA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말 그대로 뭔가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저 같은 뭔가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입니다. 물론, 지금 얘기했던 저같이 공부할 CMA나 또는 CFA 대비해 갖고 공부량도 많거니와 뭔가요? 시험도 난이도가 좀 있죠. 자, 그렇다면 CPA를 공부하면 어떨까? 맞습니다. CMA 또는 CFA 또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CIA, 국제 내부 감사사라는 시험입니다. 이런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널 오디터, 말 그대로 내부 감사인의 뭔가요?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될 텐데, 통상 재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부 감사사 시험도 재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CPA라는 시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아우르고 있는 시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하이 랭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부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경우여서 교양의 시험 공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CPA를 한번 도전을 해보지. 물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시험이니까 CPA가 되겠죠. 미국 회계사 시험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걸 본다면 KI를 보셔야 되는 경우겠죠. 자, 어찌됐든 좋습니다. CPA 시험 도전하시는 건 좋을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시험과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미국 시험은 각각의 뭔가요? 영역을 나름대로 인정한다는 범위 내에서 요 AICPA는 철저하게 익스터널 오디터, 외부 감사인 저같이 기업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 재무행위가 틀리지 않음을 말 그대로 오디팅하는 오디터 이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시험을 봅니다. 물론 재무 쪽도 보고 자금 쪽도 보겠지만은 뭔가요? 오디팅이 주안이 된다는 범위 내에선 기업 내부에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험으로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면 딱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뭔가요? 이런 미국 시험을 준비한다 그럴 때 재무 쪽으로는 AICPA를 많이 뭔가요? 도전들을 하시고 따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인플레이션이에요. 본인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포커싱된 내용이 이제 엠퍼사이즈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테고요. 그게 아닌 더 많이 알겠다. 그렇지만 뭐예요? AICPA를 따갖고 국내에서 회계사 역할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된 공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향후 나는 뭐 이민을 가서 미국 내에서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AICPA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오디팅에 포커스된 그것도 익스터널 오디팅이죠. 기업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승진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역량을 키우시겠다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추가적으로 뭔가요? 공부가 조금은 핀트가 다른 공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겠다 느껴집니다. 다만 CMA, CFA 그 다음에 CIA를 공부하시고 타이틀을 따신 다음에 다 갈무리해 갖고 AICPA도 한번 도전해 보지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게 그렇듯 어떤가요? 필요에 의해서 할 때 동기부여가 큽니다. 많은 시간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뭔가 수강하시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눠도 제일 좋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이런 일종의 자격증 컬렉터 분들이 계세요. 국내에서 또는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무죄기 시험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CMA를 따고 CA도 한번 따야 되겠네. 본인이 인터널 오디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요. 추가적으로 증권회사, 금융기관을 통해 갖고 이제 잡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분도 아닌데 굳이 CFA를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말씀드렸듯 익스터널 오디터가 될 것도 아닌데
AI CPA를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거의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좋습니다. 본인의 뭔가요? 능력과 또는 뭔가요? 널리지 베이스를 넓히고자 하는 니드에 따라서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쏘하시네요.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따른 목표에 따른 공부를 이제 범위를 줄이시면 좋으시겠고 그 와중에 좀 시간적인 또는 뭔가요? 능력적인 여력이 있으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넓히시겠다 생각하면 딱 맞겠고요. 그 와중에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역량도 키우면서 업무에 대한 뭔가요? 널리지 베이스를 넓히겠다 그럴 때는 저같이 공부할 이 분야가 가장 재무 쪽으로는 뭔가요? 적합한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은 서칭하셨겠지만 CFO를 목표로 또는 CEO를 목표로 1차적으로는 능력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컨트롤러가 되기 위해서 CMA라는 시험을 준비하시겠다 생각하시면 한목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분야를 컨트롤러가 된다면 필요로 할지가 우리 뭔가요? 저와 같이 공부할 CMA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경우가 됐겠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스터디 가이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15년 강의 드리면서 좀 책같이 좀 출판을 올해 했네요. 그러니까 관련해 갖고 뭔가요? 이 페이지를 펴시면 우리가 공부할 컨텐츠를 잠깐 볼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네요.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고 같이 한번 스크리닝 해보도록 하시죠. 말씀드렸듯 통상 뭔가요? 강의를 드리면서 이제 피드백 받아보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재무적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또는 그중에 최근엔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비중이 큰 건 재직하시고 계신 재무 쪽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포지션이라면 생각해 보시면 딱 맞겠죠. 기업 내 여러분들이 뭔가요? 모시고 있는 재무팀장 또는 규모가 작다면 CFO가 그 역할을 다 뭔가요? 총괄 하니까요. CFO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뭔가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 봐야 될 주제가 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학부 때 경영학이나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익숙하다 할 수도 있는 항목으로 학교에서 분류하는 뭔가요? 과목 요거에 맞춰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컨트롤러는 무엇보다도 뭔가요? 총괄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Financial Statement 기업의 이제 최종 결산 보고서를 뭔가요? 리뷰하고 이걸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여러 우리 기업을 둘러싼 스테이크홀더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뭔가요? 컨트롤러고 CFO이기 때문에 일반 포스팅을 하는 경우는 아니실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입니까? 오퍼레이팅을 통해 갖고 말 그대로 저널 엔트리를 잡고요. 포스팅을 해 갖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전반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말 그대로 뭔가요? 그걸 리뷰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저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일 테니까 가장 중요한 뭔가요?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알아야 될 테고 뭔가요?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경험치나 또는 널리지 베이스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회계라는 분야 시험 봅니다. 이거부터 보면 되겠네요. 우리 시험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모든 서티피케이트가 그러듯 그 중에 반만 시험을 봤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건 아니겠죠. 두 가지 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파이낸셜 어카운팅 파트 1의 이제 시험 주제로 보겠다는 경우인데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건 이유가 있겠네요. 말씀드렸듯
국내 시험으로 온다면 무슨 전산회계 무슨 뭔가요?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도가 아니라고요. CMA는 회계사 조금 밑에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국내에 대칭할 수 있는 시험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컨트롤러를 위한 또는 CFO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회계는 재무회계는 안다는 전제입니다. 안다는 전제여서 비중을 크게 뭔가요? 포셔닝하진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거 5년 전에는 아예 파이낸셜 어카운팅이 시험 범위에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알고 뭔가요? 기지의 사실로 공부하는 경우지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뭐 100%, 200% 이렇게 시험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보시면 딱 되겠네요. 다만 기업 내에서 재무 쪽 역할 수행하신다면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회계적인 재무적인 최종 결과물이 재무제표로 다 수렴되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몰라선 안 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은 보는데 비중은 많지 않더라. 자, 대비해서 뭔가요? 컨트롤러 또는 CFO, CEO도 마찬가지가 되실 거예요. 기업이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최종 결과물일 테고요.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경우에선 우리 학부 과정에서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주되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자 하는 컨트롤 시험인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라는 이름표도 그렇게 된 경우 마냥 관리회계 기업을 경영 관리할 때 필요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고 레포팅하는 과정 이 부분이 뭔가요? 전체 파트 1, 파트 2 포함해 갖고 8할 이상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리회계 주되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다만 분야가 여럿이니까 좀 쪼개서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그러면 뭘까요? 비용을 줄여야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창출하고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는 원가가 뭔지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코스트 어카운팅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류하고 있죠. 말 그대로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회계. 당연히 회계는 관리의 일환이에요. 단순히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요. 어널리틱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요. 레포팅하는 전반의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일단은 원가 결산하는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를 관리계의 첫 번째 파트로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고 알아야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15%가 돼요. 자, 추가적으로는 매니지먼트 우리 경영 전공하셨다면 경영 원론 때 공부하는데 뭔가요? 매니지먼트 사이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을 하고요.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뭔가요? 리뷰하고요. 그거를 뭔가요? 피드백하는 과정을 매니지먼트 사이클 얘기하는 경우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 경영 전반에서 필요한 재무 정보를 창출하고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코스트 어카운팅,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실행 과정입니다. 실행. 자, 그럴 경우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은 절대 뭔가요? 계획 없이 실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계획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걸 나눠서 플래닝이요. 계획 과정을 이제 시험 보게 됩니다. 그 플래닝하는 과정에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라면 뭐가 있나요? 버짓이라는 게 있네요. 버지팅. 예산이죠. 예산 짜는 거. 굳이 본다면 여러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험 과정 중에 버지팅을 이렇게 면밀하게 뭔가요? 공부하고요. 시험 보는 시험은 CMA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그 뭔가요?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열심히 삽니다만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면밀한 계획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듯 컨트롤의 주된 역할은 버지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플래닝 앤 버지팅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위한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될 텐데 이게 한 20% 관리에게 영역으로 공목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뭔가요? 플랜하고요, 두하고요. 다시 되돌아보고 피드백까지 주는 거. 자, 이건 또 마찬가지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기업의 성패를 이제 다르게 만들어내는 주된 수단, 경영적인 수단이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 아마도 다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회초년병이 아니시라면 내가 일한 것만큼 인사효과에 반영이 되고 성과평가가 되고 진급도 되고 성과급, 보상금도 주고 자, 이게 잘 될 때에는 그 조직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될 텐데 일한 거와 다름없이 뭔가요? 성과가 이제 뭔가요? 보상이 안 되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기가 일상이죠. 그러면 컨트롤러는 성과평가, 성과평가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성과평가 관련한 관리 회계적인 역할, 이것도 20%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겠네요. 네, 굳이 본다면 뭔가요? 최근 현대 경영에 있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ESG 경영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Environmental, Social, 그 다음 뭔가요? Governance의 약자죠. 네, ESG 경영 그 중에 포커스는 Environmental 환경이나 또는 뭔가요? Social에 있는 게 아니라 Governance라는 거에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라고 얘기하죠. 투명하게 회계적으로 본다면 뭔가요? 분식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등 홀더 중 뭔가요? 가장 주된 메이저한 뭔가요? 스테이크홀더는 누가 봐도 이쿼터가 될 겁니다. 주주를 위한 뭔가요? 기업 경영이 될 수 있게끔 내부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관리회계 영역으로 통상 그룹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뭔가요? 그 항목이 되겠죠. 삭스를 포함한 관련한 부분도 15%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추가적으로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 있어갖고 뭔가요?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더 그런 부분이네요. 뭔가요? IT가 뭔가요? AI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전산적인 뭔가요? 알고리즘 충분히 다 우리 누리고 있고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앞서서 이제 채택하고 있으실 거예요. 저조타도 그러네요. 25년 차인 회계사인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건 회계와 텍스 이것뿐만 아니라 IT 쪽이에요. IT 쪽을 못 쫓아가면 그야말로 능력 없는 회계사, 능력 없는 뭔가요? 교수가 되는 거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젊은 분들은 좀 빠르게 습득하시던 게 차이가 있을 뿐 예전과 다른 건 저희 동년배와 만나도 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네. 굳이 본다면 뭔가요?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뭔가요? 그 공부 분야가 IT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IT와 관련한 부분, 물론 어카운팅 쪽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출 거예요. 매니지먼트 쪽에.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뭔가요? 전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역할은 아니니까 컨트롤러는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IT. 그 다음에 뭔가요? 분석이요.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담론으로서 각각의 원론적인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서 능력 있는 컨트롤러와 뭔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때는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도 분석이 될 수 있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클 수 있을 때 뭔가요?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니까 IT와 분석, 어널리틱스에 관련한 부분을 15%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네요. 그러면 파트 1은 저와 같이 이제 시작할 파트 1은 주로 학부 때 경영을 전공하셨다면 어카운팅 쪽이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맞는 경우에서 메이저 어카운팅이 굉장히 뭔가요? 세분화되고 IT까지 확장해서 공부함에 있어갖고 뭔가요?
어카운팅을 좀 더 디테일하고 뎁스를 갖고 공부하겠다. 컨트롤러는 당연히 결산하고요. 여러 정보를 이제 분석까지 해갖고 최종 매니지먼트가 탑 매니지먼트가 그야말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테니까 요걸 테스트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자, 파트 2는요. 스트래터직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갖고 전략적 재무 관리 뭐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굳이 본다면 요 파트 1 때 공부했던 거에 대한 추가적인 뎁스와 조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면 구분성이 없는 트레저로 쪽까지 뭔가요? 좀 뭔가요? 확장을 하자. 이렇게 범위를 구성할 수 있으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재무제표, 재무회계 이제 심화 과정으로 뭔가요?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해갖고 말 그대로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를 처음 공부를 합니다. 20%.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런트 레이셔가 어떻고, 뎁트 이쿼티 레이셔가 어떻고, 인벤토리 턴오버가 어떻고 해갖고, 레이셔를 갖고 이제 전반을 볼 수 있는 거. 재무회계가 학부 과정이라면 뭔가요? 얘는 대학원 과정, MBA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야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물른다고 얘기합니다. 재무제표로 최종 결론 나온 숫자에 대해서 주물주물럭 해갖고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찾아내는 말 그대로 컨트롤러 CFO 역할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는 뭔가요? 디시전 메이킹 쪽이 파트 2는 주된 역할이 될 텐데 플랜 투 C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이고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매니지먼트 경영이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단어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의사결정이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성과를 내는 것. 그걸 우리는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부분, 일종의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 좀 확장이 되겠죠. 손익 분석하고 뭔가요?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 이걸 디시전 어널리시스 해갖고 시험을 보내요. 이것도 학부 과정에 공부하셨다면 뭔가요?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브레인 포인트,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이펙트 분석이라든가 이게 25%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요. 자, 추가적으로는 이쪽 분야네요. 이쪽 분야를 좀 확장해 갖고요.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 아직은 좀 용어들도 생경할 수 있으시겠고 공부가 안 되셨으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인터널 컨트롤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통해 성과를 뭔가요? 좋게 만들어내자. 그건 결국에 뭔가요? 외부 또는 내부적인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해갖고요. 그 리스크에 적정한 리스폰스 대응을 통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인터널 컨트롤의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내부 통제는 결국 위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니까요. 기업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짜서 관리하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한 10년 전부터 해갖고 거의 모든 기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사적 위험 관리 시스템. 컨트롤러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ERM을 위주로 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10% 정도 시험을 봅니다. 자, 거기에 파트 2에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대다수 뭔가요? 메이저 어카운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리 회계적인 분야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컨트롤러가 트레저러, 자금 관리 또는 재무 관리 쪽에 대한 역할 수행하는 별도의 이제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안 되시는 경우니까 그쪽 분야는 말씀드렸던 뭔가요? CFA라는 시험을 통해 갖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뎁스가 더 있겠지만 CFA보다는 조금 뎁스가 뭔가요? 깊지 않더라도
오버롤하겐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말 그대로 뭔가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별도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4로 하죠. 크지 분야를 나눈다면 재무관리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전공하셨다면 대다수 학교에서 뭔가요? 네. 숫자가 들어가고 가장 어려운 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CAPM이나 MM1론 같은 논문을 갖다 놓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투자론 또는 기업 재무관리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자금 조달이 됩니다. 장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까? 부채를 또는 뭔가요? 출자를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뭔가요? 하이브리드한 시큐리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오래됐지만 컨버터블 본드부터 해갖고 전환사채, 본드 위드 워런트 해갖고 신주인 수급 사채, 리디버블 본드 해갖고 뭔가요? 상환사채, 컨버터블 본드 해갖고 전환사채 여러 형태의 이제 복합금융 상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최종적인 매니지먼트가 가능할 테니까 롱텀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기업의 자금 조달 이거를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20% 정도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그렇게 조달했다면 성과를 얻기 위해선 잘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 투자는 뭔가요? 단순한 뭔가요? PP 우리 영업자산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큐리티 스톡이나 본드 같은 장기성 투자 상품 추가적으로 뭔가요? 퓨처스나 옵션 같은 데리버티브까지도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컨트롤러가.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해갖고 실질적인 뭔가요? 장기 투자 활동에 대한 항목을 한 10% 시험 보고자 합니다. 자, 미리 얘기했던 경우네요. 학부 때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수학이든 영어든 기초가 돼서 대학 때 공부가 이제 뭔가요? 뎁스를 가져가는 경우고요. 이렇게 뭔가요? 실무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선 각각의 학문으로만 공부했던 내용에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 응용을 찾아갖고 뭔가요? 그거에 대한 뎁스를 더 가져가는 게 사회생활과 인생생활에 있어서의 공부의 커리어가 될 것 같은데, 자,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으면 박학다식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비해갖고 우리가 컨트롤러를 목표로 하겠다, CEO를 또는 CFO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센셜한 게 뭐겠느냐 엠포사이 시켜서 얘기 드렸죠. 재무회계 아셔야 될 겁니다. 요거 시험 보겠다는 얘기죠. 자, 무엇보다도 경영관리에 있어서 컨트롤 역할은 매니지먼트니까 나중에 이제 더 뎁스를 갖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구분해 본다면 어카운팅 포함한 메이저 어카운팅 쇼텀 차원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보 산출, 정보 분석이 가능하게 하셔야 될 테고, 세 번째로 뭐예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굳이 부분한다면 이쪽은 쇼텀입니다. 주로 1년 기간을 두고 의사결정도 하고 분석도 하고, 얘는 롱텀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금을 잘 조달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당연히 뭔가요? 기업은 뭔가요? 또는 기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경우일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요? IT도 아시고 인터널 컨트롤과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도 아실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뭔가요?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컨트롤러로서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시험 보겠다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더불어서 뭔가요? 거기에 이 페이지에 있지만 한 15%, 15% 정도 해갖고는 이것도 나름은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경우일 거예요. 컨트롤러는 또는 CEO는 CFO는 기업 내 굉장히 컴피테이션한 정보를 다룹니다. 더불어서 뭔가요? 본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기업의 대다수의 프로드는 부정은 탑 매니지먼트가 저지르는 게 가장 치명적이고 일반적이죠. 일선 직원들이 좀 인부지먼트 횡령 5억 10억 했다. 이건 기업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탑 매니지먼트가 정말 언에티컬하고 경우에 따라서 뭔가요? 불법을 저지른다.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거버넌스 차원입니다.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뭔가요? 나는 사장직 속으로 아시죠? 컨트롤러나 또는 재무 쪽 일하신 분들은 삼성이든 현대든 노조 활동을 못 해요. 노사를 나눈다면 굳이 뭔가요? 사 쪽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업의 성장과 뭔가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 주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탑 매니지먼트를 포함해 갖고 뭔가요? 프로드 부정을 저지른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뭔가요? 관련 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에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 에틱스 해갖고 요건 우리 CMA뿐만 아니라 CPA, CFA, CI 다 동일합니다. 윤리와 관련한 부분을 시험을 보여요. 그래서 요것까지 다 장착을 하시면 컨트롤에 이제 필요한 분야는 다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쪽에 이제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시니까 그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드릴 수 있는 건 남는 게 있겠다는 얘기죠. 충분하게 공부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뭔가요? 업무 함양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한 15년 강의를 들으면서 피드백 받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경우여서 무엇보다도 뭔가요? 요 공부함에 있어 갖고 뭔가요? 모자람이 있다. 생각하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관련해 갖고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왕에 이제 스터디 가이드를 펴셨으니까요. 1페이지부터 한번 인트로덕션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공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표현해 드린 게 Introduction to CMA Examinat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 경우가 있으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네요.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함양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 맞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 업무 함양을 위해서 말 그대로 교양 쌓듯이 공부하시겠다 그러시면은 학부 때나 여러 가지 공부하셨던 과거 경험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필사적으로 공부를 안 하세요. 결국에 뭔가요? 하다 말다.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1페이지에 제가 시험 제도를 갖고 뭐 지금 드렸던 범위도 비슷하네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리나요? 시험 보시라는 경우죠. 시험을 보셔서 나름 뭔가요? 대내적으로 이제 본인의 능력도 검증이 될 수 있는 경우겠고 일단 공부를 체계적으로 또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 시험 응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추가적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 기업마다 다르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실 거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뭔가요?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뭔가요? 북돋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뭐 교재비라든가 아니면 교육비 같은 거 지원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모든 공부는 내 돈 내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돈이 들어가야 또 필사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뭔가요? 대다수제가 뭔가요? 서베이를 해본 결과 이런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업도 있는데 시험 응시료는 지원 안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료를 여러분들이 내고 저같이 이제 한 4개월 가정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공부하시고 시험까지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저는 인커리지먼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시험에 맞춰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뜻, 시험은 말씀드렸듯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자, 파트 1, 파트 2 공이 뭔가요? 전 세계 시험 중에 가장 뭔가요? 많은 시간을 시험 보내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뭔가요? 4시간 봅니다. 4시간. 자, 4시간 동안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뜻 뭔가요? 100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제시가 되고요. 2개 정도의 에세이가 제시가 됩니다. 다시 본다면 100문제 객관식을 시험 보시게 될 거고요. 한 2개, 경우에 따라서 3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식 시험까지 같이 보는데 굳이 테크닉적인 걸 얘기한다면 한 3시간 정도 100문제 시험 보시고 좀 퍼즐을 뒀다가 그 다음에 1시간 이어서 주관식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시험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듯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뭔가요? 일반화돼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시험 보겠다는 얘기죠. 종이로 페이퍼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라면 한 문제 풀고 넘기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풀 수 있게끔 화면에 제시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4시간을 이어서 시험을 본다. 쉬운 거 아니시겠죠? 기억하시면 될 테고, 추가적으로 이 CM을 주관하는 곳이 뭔가요?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 IMA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르게 미국 시험은 뭔가요? 이런 주관 기관들이 가장 큰 수익원 그러면은 멤버십을 통해 갖고 멤버십 피를 받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제공하면서 뭔가요? 응시를 받는 경우여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뭔가요? 멤버피도 굉장히 금액이 상당하고요. 응시료도 굉장히 비싸다는 건 좀 인지하시면 맞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거기 있듯 CMA 프로그램에 어드미션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뭔가요? 엔트런스 피를 내란 얘기죠. 이게 한 50불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멤버가 된 다음에 거기 또 within 3 years입니다. 3년 안에 이제 시험을 완수해야 되는 경우고 그 기간을 경과했다 그러면 이제 또 멤버십 피를 뭔가요?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죠. 자, 그러면 나름은 의미가 있겠죠. 기왕에 공부 시작함이 있어갖고 최장 3년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목표 잡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6개월이면 딱 되는 시험이에요. 제가 볼 땐 4개월 저같이 공부하시고 예복습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제 2달 정도 해갖고 뭔가요? 첫 번째 달은 파트 1, 두 번째 달은 파트 2 이렇게 시험 보셔갖고 클로징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페이지 보시면 4번 항목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뭔가요? 레지스트레이션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색깔실에 있듯 뭔가요? 시험은 미국 시험의 특징이죠. 윈도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시험처럼 뭔가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해갖고 특정 날을 정해갖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갖고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플라잉 하시고 그 날짜에 가서 시험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월 윈도우가 있고요. 5, 6월 윈도우가 있고 9, 10월 윈도우가 있네요. 그 2달 각각의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이제 뭔가요? 거기에 있는 prometric.com 들어가셔갖고 날짜를 지정하고 어큐파이를 하시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관련해갖고 요거 하나 있네요. 우리 AICPA 비용도 많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통상 이제 미국 시험은 미국에 가서 시험 보는 게 또 비용도 또는 시간도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죠. 통상 뭔가요? 괌에 여행 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날짜 잘못 잡으면 뭔가요? 비행기 안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뭔가요? 괌이 그나마 미국 영중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괌에 가서 이제 AICPA를 시험 보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CMA는 문제가 아니죠. 좋은 게 국내에서 시험을 봅니다.
최근에 저쪽 뭔가요? 동대문 뭐 DMC인가 거기서 시험 보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아까 얘기한 쌤의 엔트런스 한 다음에 엔트런스 피 내시고요. 엔트런스 피를 내게 되면 시험 응시료가 좀 할인이 되긴 해요. 자, 관련해 갖고 이제 요 각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날짜를 정해서 시험 보시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도 시험을 봅니다. 일요일은 시험이 없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시다가 뭐 시험 때문에 이제 월차 낸다 그러면 괜히 뭔가요? 눈치 보이니까 야, 토요일 날 날짜 정하셔 갖고 미리 예, 뭔가 어큐파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달 통상 1월 달에 예, 이렇게 예, 뭔가요? 시험을 예,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신을 위해서 예, 강의를 매년 열고 있는데 늦어도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네, 강의가 다 완강이 되니까요. 모르긴 해도 5, 6월 윈도우에 시험 보시겠다 목표 사시면 되겠고 얘기 드렸듯 지금 정도 1월 달 정도에 미리 예 뭔가요? 프로메트릭 들어가셔갖고 예 날짜를 정하셔야 원하는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뭔가요? 선점이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험 못 보는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5, 6월 윈도우로 보시고 통상은 제뉴얼 이펙트가 있어갖고 이렇게 1월 달에 강의를 시작해 드리지만 뭔가요? 각각 윈도별로 이제 시험 난이도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5, 6월 윈도우가 가장 네, 난이도가 예, 그나마 에버리지에서 조금 빌로우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9, 10월 윈도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강의를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5, 6월 윈도우에 엔트런스 한 다음에 어플라인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3페이지엔 네, 우리 캘큘레이터 들고 갑니다. 시험장에 예, 계산기가 될 텐데 거기에 뜻 사칙연산만 되는 흔히 얘기하는 쌀집 계산기만 되는 경우겠고요. 재무용 계산기, 메모리 기능 있는 계산기는 못 들고 가니까 공부하실 때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네, 읽어보시면 시험과 관련한 네, 대응은 충분히 되실 거고요. 대비해 갖고 뭔가요? 학원 내에도 예, 이 시험 제도와 관련한 또 엔트런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자료 많이 올려놔 있고요. 혹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데스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예, 맞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중간에 말씀드렸듯 시험을 보시겠다 목표 삼으시고 저와 같이 커리를 예, 뭔가요? 예. 파트 1, 파트 2, 예, 굳이 구분성이 없다는 느낌이 드시죠? 예, 뎁스를 찾아가는 것과 예,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분야까지 포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고 브레이크타임 갖기 전에 예, 책부터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드렸듯 네, 제 책이죠. 제가 만든 책은 네, 이름표 자체가 말 그대로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스터디 가이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본이기 때문에 예, 뭔가요? 제 나름대로 이제 리미테이션을 갖고 있는 게 500페이지 이상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달성했네요. 440페이지로. 기존에 파트 1, 파트 2를 좀 나누어서 분권으로 드렸더니 뭔가요?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예, 파트 2 할 때 특히 많이 느꼈던 경우입니다. 파트 1 했죠. 그래도 예, 피드백 받아오면 새로운 것인 양 막 느끼는 경우가 있으셔갖고 500페이지 정도는 한 권으로 충분히 예, 가능하겠다 해서 이번에 통합권을 드렸습니다. 자, 이 통합권에 있는 순서와 내용대로 강의를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100호 교재를 예, 마찬가지로 구입하셨을 테고 네, 이제 국내 책과 다르게 말도 안 되는 금액과 예, 뭔가요? 분량을 보셨을 거로 느껴집니다. 자, 다른 부분은 아니겠고요. 결국에 이제 예, 뭔가요? 시험을 보셔야 될 테고 시험을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가급적 뭔가요? 그 시험 운영 기간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출제 가능한 네, 범위와 또는 뭔가요? 뎁스를 갖고 예, 문제를 많이 활용해야 될 텐데 국내와 다르게 뭔가요? 미국 시험 제도는 굉장히 뭔가요? 예, 저작권에 대한 카피라이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백호 예 미국에서 가장 큰 요 뭔가 재무 쪽 출판사죠. 이쪽이 이제 IMA와 커피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기출 문제 리터먼트 퀘션과 뭔가요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요건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국내에만 저희가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텍스트북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상은 요 텍스트북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백커는 미국에 이제 리뷰를 할 때는 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렉처도 있고요. 관련해 갖고 텍스트도 마찬가지 다운로드는 안 되게끔 스크리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화면상에 제시하고 있죠. 얘기 드리는 건 이 파트 1만 보더라도 이제 텍스트북에 담겨져 있는 문제가 100문제가 조금 넘어요. 우리 100문제 시험 본다고 얘기했는데 통상 뭔가요? 한 2배수 또는 뭔가요? 1.5배수 이상은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 100문제 남짓되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갖고 이제 텍스트를 받으셨겠지만 요 교재 가격 안에 백호 온라인을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받아서요. 학원을 통해서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여받으셔서 백호 온라인에 있는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같이 공부하면서 뭔가요?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만 그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땐 텍스트에 있는 거 한 2-3번 연습해 보시고 각각의 유닛이 끝날 때마다 이유가 다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랜덤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챕터별로 문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유닛별로 이제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닛이 끝나면 제 책도 마찬가지고 백거 책도 마찬가지로 유닛 A부터 파트 1이라면 유닛 F까지 있는데 A 유닛이 끝났다 그러면은 책 연습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백거 온라인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양이 많죠. 그래서 대다수는 합격하실 때까지도 백호 온라인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는 분을 못 봐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있는 모금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이게 CBT 환경에 시험 보는 것도 뭔가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운칠기삼이라고 한 30% 정도의 뭔가요? 기술이 없으셔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4시간 시험 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관련해 갖고 연습은 좀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까 얘기했던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절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시중에 어떤 출판사든 어떤 교재든 문제화될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유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하시라는 거 필히 당부를 드리고요. 자, 말씀드렸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스터디 가이드의 9페이지 보면 파트 1에 유닛 A가 있습니다.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Decision 해갖고 재무회계를 공부한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3개의 챕터로 구성했고 각각의 이제 절로 되어 있는데 스터디 가이드는 다 그렇듯 뭔가요? 서술된 정리집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쭉 정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백호책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백호책은 유닛 A, 파트 1 유닛 A가 뭔가요? 페이지 넘버가 좀 그런데 인트로를 지나서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Decision 해갖고 이쪽은 챕터가 아니라 모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0개의 모듈이 제시가 되는데 제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뭔가요? 요 백허책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뭔가요? 항목, 이그젬플이라고 얘기하는 예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좀 활용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유닛 1 뭔가요?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퀘션 넘버 1부터 퀘션 넘버 5까지 기출 문제 또는 뭔가요? 기출 유사 문제가 이렇게 텍스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듈에 있는 뭔가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의 99.9% 책에 있는 것들은 다 해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하시면서 뭔가요? 해설도 듣고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직접 푸셔야 될 테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오겠다 연습하시고 백호 온라인에서 유사 문제 더 푸시고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푸시고 이 정도까지 하시면 연습이 되시고 시험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함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학원 게시판에 있는 자료집이나 또는 뭔가의 Q&A를 활용하셔갖고 특히 온라인 듣는 분들은 질문도 주시면 뭔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주제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